서 변호사님, 예.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해서 이번에 2박 3일간 호남 행보를 벌였습니다. 그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도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호남선 탈환 작전에 돌입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 이전에 이낙연의 핵심 측근인 윤영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개혁을 반대해서 조국 수사를 하면서 사실상 쿠데타로 집권했다, 이렇게 해갖고 또 파문을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추미애하고도 말이 엇갈리고 해서 자기들끼리 이제 윤석열 공격하다가 이 자중질환 이렇게 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윤영찬 하고 이제 추미애 말은 좀 모순되는 거죠. 스텝이 꼬인 겁니다. 추미애는 이제 문재인이가 자기를 잘랐다 했잖아. 예. 윤석열 총장 편 들어가지고. 예. 근데 윤영찬의 말은 윤석열 총장이 쿠데타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문재인이가 쿠데타에서 윤석열을 도와가지고 추미애를 잘라주니까 오히려 이게 쿠데타에 협조해 준 거 아니에요. 예. 추미애를 잘랐으니 쿠데타를 진압을 해야 되는데 예. 오히려 윤석열 편 들고 동조 추미애를 세력, 잘랐다. 동조 세력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윤영찬하고 추미애 말이 모순되고 이게 바로 지금 좌파가 완전히 분열된 게 아닌가. 각자 도생, 각자 전투를 하다 보니까 서로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그 제가 분석하기로 또는 일반적으로요 뉴스원이나 기사를 보니까 이게 그 넓게 보면 민주당이 의원 중에 한 이재명계를 넓게 보면 한 70까지 보더라고. 아, 그래요? 넓게 보면 그렇겠죠. 이재명계를 이게 한 70 줄이니까 그다음에 이낙연하고 이게 문재인 좀 가까워서 한 4, 50명 정도 봐요. 4, 50명. 그다음에 중립을 또 4, 50명. 이렇게 지금 분석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예. 근데 이 중도가 이제 뭐 문재인 이낙연계로 다 붙어버리면 오히려 다수가 되는 거고, 예. 아니면 이게 이재명계로 붙으면 이재명이 다수가 되는 이런 게 지금 구조인데요. 아마 저는 이낙연이 혼자는 파괴력이 없어요. 파괴력이 없죠. 예. 이재명이 혼자는요. 이낙연. 이낙연이 혼자는요. 이재명이 그 대체제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둘이는 물과 기름이니까 보완제는 아니에요. 예. 근데 이낙연이는 이게 그 호남밖에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뛰도 이재명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게 달리 보는 게 두 가지 변수가 있는 게, 첫째는 이게 그 친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 달라요. 예를 들어 이게 문재인이가 완전하게 이낙연 손을 들어준다. 지금 이게 고민정이나 그런 사람들 보면 친문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공천 확산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낙연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거는 완전 학살이죠, 뭐. 문재인하고 이낙연이 거기에 전폭적으로 협조가 된다. 그러면 이게 이낙연의 파괴력이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이재명이 거기에 어떻게 될지 지금 선거법 재판이나 또는 이제 추가 기소 이런 이제 변수에 따라 이낙연 바람이요 상당히 진짜 태풍으로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찻잔 속에 태풍으로 작아질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보는 시각은 상당히 저는 존재감이 커질 것 같아요. 이낙연 자체만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에 대한 반감이 워낙 많고 반대쪽에 깃발을 든 사람이 없었잖아. 중요한 건 이게 깃발이거든요. 반 이재명의 깃발을 높이 이낙연이 들면 그 속에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다 몰려든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그 점에서는 앞으로 이낙연의 행보를 우리가 유심히 지켜보고요. 지금 이게 이낙연이가 왜 자꾸 뉴스에 오르내리겠습니까? 그 자체는 지지율이 5%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재명이 곧 꼬꾸라질 수 있다. 그럼 이게 이재명이 대체제가 뭐냐? 누가 이게 반 이재명의 깃발을 들 거냐? 이것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낙연이가 몸값이 좀 뛰면서 이렇게 뉴스 이슈 메이커 되고 있다. 이런 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에 가서는 나름대로 착심 발언을 했어요. 쓴소리도 그렇죠. 하고. 얼마 전에 추미애가 이낙연의 고를 많이 질렀죠. 그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다 옛날 이야기다. 이낙연은 현상 관리에만 치중하고 여론조사에 전전긍긍해갖고 그 뭐 흘러간 물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열받았는지 호남에 가서 아주 그냥 이재명한테 딱 들으라는 식으로, 원래는 엄중하고 신중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내가 안 되겠다 그렇게 작심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낙연이가요. 야, 이 정도 이게 발언하는 거 드뭅니다. 세게 했어요. 뭐냐면 이게 그 혁신 있잖아. 예. 이걸 이게 비판하면서 국민의 눈높이로 가야 된다. 예. 이렇게 하면서요. 지금 이게 당내 민주주의를 또 이게 그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도록 살려야 된다. 도덕성 회복. 도덕성 당내 회복. 민주주의 살려. 예, 그걸 강조했잖아요. 개딸 때 그거 안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결국 이 도덕성이란 게 뭐 도덕성 하면 이게 반도덕적인 게 이재명 말고 누가 있냐고.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당내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 개딸이나 완전히 이재명 독재 아닙니까? 네. 이걸 이렇게 강도 높게 저는 혁신 도덕성, 그다음에 당내 민주주의 이걸 한 거는 역시 나는 이게 이낙연은 반 이재명의 길을 가겠다. 나는 선언한 이게 거예요. 어떤 경우도 이재명하고 손잡는 일은 없다. 예. 이재명하고 이게 내가 백지장을 같이 들지는 않겠다. 예. 이재명이는 백지장도 우리 같이 들면 도움 안 됩니까 해도 나는 이게 이재명하고 백지장 들지 않겠다. 예. 이거는 이게 이재명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 이걸 이게 저는 확고하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실제요. 실제 이게 지금 막 지방 가니까 난리더라고요. 지금 이게 그 친 이재명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반 이재명계 의원들 간의 공천 경쟁이 있잖아요. 난리입니다. 엄청납니다. 예. 와, 제가 이게 양문석도 만나보고 현근택도 통화해보고 이래 해보면요. 전쟁. 원래 전쟁은 국민의힘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공천 받으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예. 원래 그게 그 비슷한 사람끼리 치열하게 싸웁니다. 천주교하고 불교 안 싸웁니다. 그렇죠. 옛날에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기독교하고 싸웠죠. 그 종교 전쟁이 왜 17세기 났습니까? 30년 전쟁에 예. 독일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렸잖아. 예. 독일 인구의 3분의 1이 30년 전쟁에 그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끝날 때 있잖아. 예. 그 1648년에 있잖아요. 예.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수박 가지고 너 수박이냐 아니냐 이거 싸움이 치열합니다. 진짜 이게 국민의힘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수박 정도가 아니라 지금 개딸들은 이낙연이는 신천지에 연루되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막 퍼뜨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개딸들은 대선도 이게 이낙연 때문에 졌다고 그러죠. 이낙연 네가 상임 선대위원장도 빨리 안 하고 네가 적극 안 도와주니까 우리 선거 전거 아니냐. 예. 이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신천지 관련설도 퍼뜨리고. 근데 이낙연 입장에서 그 보면요. 이재명이가 송영길이 때문에 송영길이가 상임선대위원장이잖아. 예. 그런데 송영길이 눈치 봐가 나한테 도와달라고도 안 했고 자기는 그리고 이게 그때 송영길이가 4.4.5입처럼 불공정하게 경선 관리에 내쳤다. 이러고 있거든요. 결국 저는 이낙연하고 이재명은 뭐 거리도 멀죠. 안동하고 저게 영광입니까? 어디 영광이죠. 안동과 영광이 거리만큼이나 우리는 멀다. 절대 이게 손잡고 타협하기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호남 가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호남 지역민들이 기대를 걸었던 민주당에 아주 실망감을 표명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호남 돌아섰다. 이재명 아니다. 그렇죠. 호남은 내 거야. 지금 이 선언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여론이 그렇죠. 최근에 다 봐도 호남에서 40에서 45입니다. 예. 저 민주당이 50 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당파가 40이 넘어요. 그러면 이게 이낙연 입장에서는 무당파에게 내 거이냐? 무당파 40이. 예. 그런데 본인은 뭐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신당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더 좋은 거는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이 꼬꾸라뜨리고 내가 당권을 접수하는 거고 뭐 이런데 그거는 뭐 사법 리스크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거예요. 사법 리스크. 이런데 여러 가지 생각을 이낙연도 아마 이게 하고 있을 거고요. 조금 이게 그 아직은 약간 이게 그 휴화산. 화산으로 치면 이게 폭발 직전. 예. 원래 그게 폭발하기 직전이 제일 뜨겁습니다. 지하에서는 막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끓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저는 한 12월 내년 선거가 4월이잖아. 예. 곧 이게 연말쯤 하면 연말쯤 하면 폭발할 이게 완전히 활화산으로 대폭발하지 않을까 갈등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낙연이는 이제 호남을 거쳐서 봉화 노무현 묘소도 참배하고 가서 이제 또 문재인도 만나가지고 평산으로 가서
우리 같이 연합해서 살 국리를 하십시다. 아무리 봐도 이재명이가 뭐 돼가지고는 총선도 이길 수 없고 다음 정권 개최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설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수순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측에서는 아니 거기 돌아다니기 전에 당 대표부터 만나야 할 거 아니냐고 회동을 이렇게 강력히 요청을 하는데 이낙연은 분위기를 조성해야지 그냥 가서 덥석 손잡아 주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측에서는 뭐 빨리 서로 악수하고 또 이제 나 웃으면서 도우는 모습을 이렇게 연출을 하고. 뭐 제가 보기에 그게 아마 제일 마지막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낙연 입장에서는 그게 최대한 늦추겠죠. 전북에 문재인도 만나고 다 이제 그 만나놓고 마지막에 이제 분위기 봐서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뭐 만나서 웃으면서요 악수하고 껴안고 해봐도요. 그래도 이게 그 소리 장도입니다. 맞아요. 소리, 예. 웃는 얼굴 속에 장도, 예. 칼을 감추고 있는 서로 이게 속으로는 이게 그 완전 칼을 갈고 있죠. 예. 그게 만나봤자 이게 뭐 완전하게 화학적 결합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제가 이게 그 운동권 출신들 선배들 좌파 패널들 많이 만나보잖아요. 예. 전부 이게 하는 말이 이재명이는 이게 그 우리 야당 역사의 돌연변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요? 상당히 독특한.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이가 뭐 민주운동 한 것도 없잖아요. 예. 우리 야당하면 민주화 세력 아닙니까? 예. 이 이재명이는 20몇 살 때부터 이게 고급 차에 카폰 들고 다니며 여자들 1년에 4번이나 선봤다잖아. 그러면서 이게 주식은 친구한테 정보 얻어가지고 별명이 청년 재벌이에요. 예. 저놈 저게 어디 대만번 한 적이 없는 놈인데 저게 민주운동이 대표돼서 되느냐? 완전히 돌연변이 아니냐? 그리고 좌파들도 이게 보면 저 진짜 거짓말쟁이고 말 잘 바꾸고 다 알잖아, 위선자고.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일시 대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후보가 된지 몰라도요. 아마 이제 그 민주화 세력의 주류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고요. 네. 특히 저는 이제 그 문재인이나 이낙연하고는 도저히 상극입니다. 이재명하고는. 따라서 이제 그 야권의 대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봐요. 그게 아마 연말쯤이 되지 않을까. 네. 그때 가면 이제 공천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호남의 이낙연, 수도권 이재명으로 쫙 우리 서 변호사님 표현대로면 수박이 쫙 두둥강 날 가능성도 있고 그런 점에 대비해서 지금 이낙연도 윤석열 대통령을 좀 맹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반국가 세력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잘 쓰지 않는 폭력적 언동이다. 이렇게 하고 나오고 윤영찬 의원이 뭐 쿠데타로 집권했다. 이런 것들도 말하자면 선명성 경쟁에서 이재명도 꺾어야겠다. 그동안 엄중하고 신중만 하다가 망했다. 이런 것에 대한 반성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이재명과 이낙연이 윤석열 대통령 공격에 더 힘을 쏟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연하는 그런 분위기들은 안에서 지금 물밑에서 싸움을 벌이고 그런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이 발언은 이게 누가 뭐래도 이재명보다는요 문재인을 겨냥한 건 맞아요. 맞죠. 계속 이 문재인이가 종전선언. 다니는 데마다 이 유엔 제재 풀어달라. 그다음에 그 김정은 핵 폐기 의사가 확고하니까 도와줘야 된다. 그다음에 그 종전선언 해가지고 이게 평화협정에서 유엔사 해체하고 미군 철수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게 겨냥한 거거든요. 그 점에서 이게 문재인을 겨냥했기 때문에 문재인 밑에서 2인자 당대표 총리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이가 뭐 폭력적 운동이 어쩌고 저쩌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물론 이제 이재명하고 선명성 경쟁도 있고 뭐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야권 얘기는 정리를 하고요.